지금 유럽에서 들어온 비행편에 어떤 비행편은 300명이 들어왔는데 99명이 유증상자로 조사를 하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숫자가 많았어요? 예, 일단 증상이 있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시는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증의 환자들은 저희가 의사들이 이제 이 기초역학 조사를 하고 일단 이분들은 그래도 검체 채취해서 결과를 봐야 되겠다. 예, 이제는 중국과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면서 유럽, 미국, 중동에서 고국에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엑소더스 상황인데요. 오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와중에 유증상자가 엄청나게 입국했다 하는 얘기가 들려와서 또 걱정입니다. 검역 소장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유럽발 입국자 300명 가운데 99명이 유증상자로 신고가 됐다. 만약에 미국이 포함이 되면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데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제는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오셔야죠. 네. 그런데 현재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아예 못 오지만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오게 해서 격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소위 디아스포라, 해외에 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해외 교문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인구가 되기 때문에 1,300만 명? 예. 뭐 그런 정도인데 다 오시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많이 체계적으로 이제 이란에서 두바이를 거쳐서 오기 시작했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뭐 에콰도르 중남미부터 해가지고 곳곳 와야 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받아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해외 공포 동포들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저렇게 유증상자 또 심지어는 무증상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체계적으로 만든가? 지금 이제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자기가 뭐 이게 발원지였습니다만 이제는 아주 차단을 세게 하는 그런 예. 상태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뭐 중국과 러시아처럼 강한 나라로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블로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말하자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데 제가 어제 인천공항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저렇게 많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공항이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출입국자가 소수이거든요. 예. 말하자면 예. 몇천 명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백 명 단위로 큰 공항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인천으로 보면 1공항, 2공항이 나눠져 예. 있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예. 체크되고 있다, 질서가 예. 유지되고 예.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인천공항 안에 있는 인하대학교 뭐 금력센터 예. 같은 데서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입국할 때. 입국하게 되면은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가격리를 갖다 예. 당연히 격리가 있어야 되고요. 예. 또 격리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아마 스마트폰 앱이나 네.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되어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또 입국했을 때 체온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을 저는 확인하는 거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잠복기에 있다가 잠복기가 지나고 나서 2주쯤 후에 이제 발병하게 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증상자인데 감염력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적이긴 합니다. 예. 극단적인 대책은 유증상이건 무증상이건 무조건 자가격리를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그 국민의 예. 그 어떤 국민적 합의가 또 필요한 그렇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정갑 실장, 일단 우리가 오늘부터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는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지금 이제 인천의 검역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신천지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또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가 확산됐던 것이고 이제는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저렇게 유증사가 많다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죠. 예.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자기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설령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집에 갔다고 했을 경우에 스스로가 아마 본인 개개인이 격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만큼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저는 뭐 과거처럼 돌아와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순간에 좀 정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시스템이고 뭐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앞서 그 17세 그 소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 기존에 이렇게 각 병원이 여러 가지 검진을 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오염도 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차분하게 지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만약에 코로나 증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까지 갔다면은 그러면 그런 환자들 코로나 증세가 아닌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예. 것이냐. 그게 초반부터 굉장히 뭐 의료 시스템 붕괴 속에서 예견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도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공항의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 총리가 가서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설 확충이라든가 필요한 인력 지원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전 행정력을 좀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예.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김영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네.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 네. 재외 국민 투표 좀 쉽지 않겠어요. 뭐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재국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등록을 그 지역에서 하든 예. 다시 해외에 계시더라도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 국내에 들어온 것을 신고해서 근데 투표함도 가지고 가고 네. 관리하는 사람들도 가야 할 텐데 그건 네.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도 보면 일정 정도 자기 지역에 있는 공간에 가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예. 블로킹에 대해서 지역을 이동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게 정말 그 선거일을 늦춰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사전 선거를 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투표일을 일주일 기간을 둬서 예. 해외에 시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아마 지금 선관위가 고민하고 있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 듭니다. 부분도 이제 한번 시간 되면 짚어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